안녕하십니까. 본 강의는 조선이공대학교 기계과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계요소 설계 2고요. 이번 시간은 4주차 2차 시가 되겠습니다. 연일 비대면 강의를 수강하시느라고 고생들이 많을 텐데 조금만 더 참고 우리가 애를 쓰자고요. 그러면 곧 강의실에서 만나서 좀 더 편한 마음으로 강의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이어서 평기어 4번입니다. 평기어 4번. 오늘은요, 지난 시간에 13가지를 배웠잖아요. 표준 평기어. 그 13가지에 대한 복습을 하는 문제를 푸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복습하겠습니다. 이거 보고서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자, 원주 피치는 피치원의 피치원의 둘레를, 파이디를 2의 숫자로 나눈 거다라고 했고, 피치원의 지름은 DMZ다. 그래서 D를 집어 넣으니까 ZZ 생략되고 파이 M이 되더라. 즉 원주 피치는 원주율 3.14죠. 파이 곱하기 모듈이 되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이 끝 높이는 M으로 하고 틈새는 0.25M으로 하고 이의 두께는 피치의 절반으로 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나머지들은 다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고요. 이꼬던의 지름 다 이해되겠죠? 이 까만색으로 되어 있는 거. 즉 피치원의 지름에다가 이 끝 높이 2개를 해주면 되겠죠. 즉 A는 M이니까 이와 같이 써질 수 있을 거고, 중심거리와 회전비는 우리 마찰차하고 동일하고요. 동일합니다. 이렇게 하면 DMZ니까 이렇게 쓰는 거고요. 동일합니다. 회전비는 아까 원동분의 종동의 회전수, 종동 피치원의 지름분의 원동 피치원의 지름 바뀐다 그랬습니다. 회전 지름이 크면 회전수는 천천히 느려지니까 2의 숫자가 크면 지름이 큰 거니까 얘네들은 같겠죠. 이렇게. 자, 기초원이 나오면은 피치원으로부터 되더라. 기초원의 지름 DB 베이스는 피치원의 지름 D에다가 코사인 알파를 해주면 되고요. 기초원의 피치 PB는 피치원의 피치 P에다가 코사인 알파를 해주면 되더라 라는 얘기겠습니다. 피치원의 피치가 곧 원주 피치니까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법선 피치는 기초원의 피치하고 동일하다 그랬어요. 그러면 실제 우리 이 두 개를 이미 지난 기어 시작하면서부터 이걸 공부를 했는데 이거 외에 나머지들은 거의 다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죠. 이것들을 반복해서 정립을 해 놓으면 언제든 써먹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지난 시간에 복습을 이렇게 하고요. 잘 모르시는 분들은 여기 처음부터 끝까지를 여러 번 쓸 수 있는 쓰는 연습을 하시면 좋습니다. 이거가 좀 쓰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게 어렵지도 않은 것들이. 근데 이것은 이 기어의 그림을 그려놓고 하면 훨씬 쉽겠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꼭 이렇게 연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평기어를 설계할 수 있는데 평기어, 표준 평기어에 대한 문제풀이를 하겠습니다. 제가 총 문제를 시간이 뒤는 한 4개 정도 풀으려고 하는데요. 그 4개 정도만 푸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시험은 문제 푸는 게 많이 나오니까요.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속도비 3대1, 모듈 3, 작은 기어, 피니언이라고 해서 기어에는 작은 것을 피니언, 큰 걸 뭐라고 그러죠? 그냥 기어라고 하죠. 피니언의 입수가 30인 한 이읍 표준 스퍼기어의 축간거리 얼마냐 물었습니다. 축간거리. 자, 우리 문제 풀을 때 어떻게 했죠? 우리 항상 첫 번째가 이 위에다가 기호를 써야죠. 이렇게 써주면 읽으면서 잊어버리니까 기호를 써주자 그랬습니다. 자, 속도비 뭐라고 쓰죠? I, 모듈 뭐라고 쓰죠? M, P년의 작은 일수 이게 Z1일까 Z2일까? 1이 작을 수도 있고 2도 작을 수 있죠. 자, 일단 Z입니다. Z. 일수 이게 Z의 그냥 1인지 2인지는 좀 이따 생각해보죠. 자, 표준 스퍼기어, 표준 평기어라는 뜻이고 축간거리 뭐라고 쓰죠? C라고 쓰죠. C. 이렇게 씁니다. 반드시 써요. 이렇게 썼습니다. 자, 제가 왜 원이라고 했느냐? 자, 생각을 해보죠. 속도비는 원동 회전수분의 종동 회전수인데 원동이 3이면요. 원동이 3이면 종동이 1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원동분의 종동 회전수니까 3분의 1이에요. 그럼 회전수가 더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회전수가 원동이 3이면 종동은 1이야. 그러면 원동이 3바퀴 도를 때 종동은 1바퀴 돈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어의 지름이나 기어의 입수는 원동이 큰가요? 종동이 큰가요? 속도비가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큰 놈에다가 기어가 물려있다는 얘기죠. 작은 게. 이해하시겠죠? 작은 게 큰 거하고 물려있어야 이게 3바퀴 도를 때 이게 1바퀴 도는 겁니다. 그래서 속도비가 3대 1이 되는 겁니다. 3위전 대 1위전.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원동 1번이라고 하죠. 1번 기어가 작다. 기어가. 그럼 이빨수도 1번이 작다. 그런 뜻이죠. 그러면 여기 피니언 일수, 그럼 이게 1번 기어라는 뜻입니다. 1번. 그래서 이게 Z1이 30이라는 뜻이에요. 이거 Z2라고 하면 안 됩니다. Z1이 30입니다. 이렇게 해서 구분하고요. 자, 써준 것을 이제 정리를 하라고 했어요. 정리를. I는 3대 1이고, M은 2고, Z1이 30이고, 그럴 때 C는 얼마냐 물어봤다. 이런 겁니다. 자, 여기까지 돼 있으면 이제 이 이유는 안 봐도 된다 그랬어요. 이것만 보고 문제 푸는 거예요. 문제 푸는. 그리고 나서 기어하면 덮어놓고 써야 되는 식 있죠? 두 가지. 네. 원주 피치, 그 다음에 DMZ. 이렇게 있죠? 자, 원주 피치는 파이 D를 2의 숫자로 나누고, D는 MZ고, 그죠? 이거 덮어놓고 씁니다. 무조건. 기어 문제 나오면 무조건 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집어넣었더니 피치가 파이 M이 되더라. 이랬습니다. 여기까지 무조건 쓰는 거예요. 이 식은. 기어 문제 나오면 무조건 쓰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문제에서 준 것들, I를 줬네. 그렇다면 I식을 쓰라는 얘기예요. 회전비식을. 회전비는 원동회전수분의 종동회전수. 그렇죠? 또는 종동기어의 지름분의 원동기어의 지름. D2분의 D1. Z2분의 Z1. 이렇게 쓰죠? 그 다음에 또 뭘 줬습니까? 식으로 되어 있는 거. C 줬죠? 축간거리. 축간거리는 얼마예요? 2분의 D1 플러스 D2가 돼야 되겠죠? 여기 써주는 거예요. 이거. 준 거니까 써줍니다. 식은. 그리고 나서 C를 구하라 그랬지. C에다 동그라미 딱 쳐놓고 보니까 D1과 D2를 알면 C를 구할 수 있죠. 또는 DMZ니까 Z1과 Z2를 알아도 되네요. 여기 모듈은 주었으니까. 이해되죠? 네, 그렇게 됩니다. 자, D1, D2를 한번 구하려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 준 거에서 이제 구해야 되니까. 자, D1은 MZ1인데 Z1은 줬으니까 여기 30 줬으니까 M 모듈 3이고 Z1은 30이에요. 그죠? 네, 그러면 D1은 30, 90이 되겠네요. T2는 또 D2는 MZ2인데 Z2를 안 줬어요. 문제에서. 그럼 못 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못 구해요. 피치 안 줬으니까 피치 D를 알아야 이빨 수도 알고 피치는 알 수 있죠. 이것도. 근데 피치 구하라는 말은 없어요. 자, 그래서 D1은 구할 수 있는데 D2는 못 구한단 말이에요. 지금 D2를. 그럼 D2를 뭘 가지고 구하면 되냐? 이걸 가지고 구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I를 준 거예요. I가 N1분의 N2, D2분의 D1, Z2분의 Z1입니다. 여기서 Z2를 구해도 돼요. 이렇게. 자, 그러면 I를 가지고 D1은 90mm 나왔습니다. I를 가지고 구하자는 겁니다. I가 N1분의 N2인데 이게 3분의 1이라 그랬으니까 문제에서 3대 1이니까 3분의 1인 겁니다. N1분의 N2, 네, 3분의 1. D2분의 D1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이코를 기준으로 크로스를 하면 같아야 되니까 D2는 이름 고반하면 안 하니까요. 3D1이 되네요. D2는. 그죠? 따라서 D1은 우리 아까 DMZ니까 D1MZ1이니까 Z1은 30, M은 3, 그래서 90이 됐고요. 이거의 3배다는 뜻이에요. D2가. 그래야 속도비가 3대 1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270mm가 나옵니다. 그러면 D1하고 D2를 다 구했네요. 그럼 이제 C 다 구했으니 갖다 집어만 넣어주면 축간거리는 180mm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자, 이 앞서서 13가지를 공부했는데 이거 기본적으로 덮어놓고 쓴다 그랬고요. 문제에서 주어진 것들을 식으로 표현을 해놓고
구하고자 하는 것을 동그라미 쳐놓고 이걸 구하려면 이걸 알아야 되겠네 라고 찾아보는 겁니다. 여기서 D1은 MZ1에서 구할 수 있네. 오케이. D2를 구하려고 했더니 D2는 MZ2 구하려고 했더니 애매하죠? 못 구합니다. 여기서 구하려고 볼까요? 피치는 파이 D2 Z2예요. 또는 파이 D1 Z1. 그래서 피치는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파이 D2 Z2인데 D2를 구하려 했더니 Z2를 알아야 돼. 근데 문제에서 안 줬어요. Z2. 그래서 못 구하고 얘를 i를 준 겁니다. i를 그냥 준 게 아니에요. 눈치껏 i는 이렇게 되니까 D1 알면 D2 알겠네. 이게 3분의 1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D2를 구하고 최종적으로 축간거리, 중심거리를 구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한 문제 풀고요.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요,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앞에 거 다시 13가지에 대해서 살펴보시고 그리고 차근차근 해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스퍼기어 중심거리가 240이고 모듈이 4일 때 휘전 각속도비가 2분의 1배로 감소한다면 각 기어의 피치원의 지름과 각 기어의 입수는 얼마인가? 자, 읽으면서 헷갈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중심거리 C, 모듈 M, 회전 각속도비 이거 뭐예요? 이거 I, 이게 회전비 속도비죠? 마찰차에서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피치원의 지름 D1 각각의 구하겠습니다. D1과 D2를 구하고요. 기어의 입수 Z1과 Z2를 구해라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됩니다. 이것들을 구해라 이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 다음이 뭐라고요? 이거 주어진 것들을 전부 정리하자. C 240, M4, I가 2분의 1이다. 그리고 D1, D2, Z1, Z2는 얼마냐 이거예요.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이제는 문제를 안 보고 이것만 보고도 푼다. 이걸 구하려고 했으니까 자, 그 다음 수식 도입을 해야 되겠는데 수식에서는 덮어놓고 쓴다. 기어에서는 뭐죠? 원주 피치하고 DMZ 덮어놓고 써서 이게 이렇게 간다 써놓고요. C를 줬다는 얘기는 축간거리를 써먹으라는 거니까 써놓고 I를 줬다는 얘기는 속도비를 써먹으라는 거니까 써놨습니다. 이렇게 써놔요. 이런 것들을 이용하면 다 풀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D를 구하려고 봤더니 잘 한번 보시겠습니다. D를 D1, D2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D를 구하려고 봤더니 D1, D2 미지수 두 개니까 못 구하죠. 여기서 C는 알지만 못 구합니다. D1, D2 여기 둘 다 들어있어요. I는 알지만 못 구하죠. 이거 어렵네. D1을 구하려 했더니 MZ1, Z1도 구하라고 했으니까 몰라요. Z를 모르니까 입수를 모르니까 피치도 못 구하죠. 물론 피치는 파이 M 모듈 주었으니까 피치를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럼 D를 구하려면 Z를 알아야 되는데 Z를 안 줬으니까 못 구해요. 이거 식은 두 개나 있는데 두 개 구하려고 한 것들이 다 같이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흔히 말하는 연립방정식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자, 이것을 좀 더 하나의 식으로 만들어줘야 되겠죠. 자, 보겠습니다. 하는 방법. 자, 그냥 먼저 속도비 N1분의 N2는 D2분의 D1, Z2분의 Z1 이렇게 되겠죠. 이게 2분의 1이라 그랬습니다. 문제에서 2분의 1. 그렇다는 얘기는 D2는 이렇게 크로스해서 곱을 하면 되니까 D2는 2배의 D1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번에는요. C는 2분의 D1 플러스 D2잖아요. 근데 아까 D2가 2D1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D2 대신에 2D1을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그랬더니 2분의 3D1이 되죠. 3D1. 맞습니까? 따라서 D1은 자 C는 1분의 C나 같고요. 크로스를 하면 같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3D1은 2C가 돼요. 3D1은 1은 곱해지니까 3D1은 2C. 따라서 D1은 양쪽을 3으로 나누니까 3분의 2C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죠? 차근차근 해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3분의 2 곱하기 축간거리는 240에서 했더니 첫 번째 거 기어는 160mm의 피치원 지름이 나오고요. 그러면 D1이 160이니까 D2는 이거의 2배였습니다.
따라서 2배니까 320mm가 됩니다. D1과 D2가 2배로 커져요. 그러니까 회전수는 2배로 줄어들겠죠. 그래서 회전 각속도가 2분의 1이라는 겁니다. 2의 숫자 역시 2배로 커지겠죠. 지름이 2배로 커졌으니까. 네. 왜 2배로 커집니까? 2배로 커져야 피치, 원주 피치도 같고 압력각도 같아야 호환이 된다 그랬으니까 그만큼 원주 길이가 길다는 얘기예요. 피치는 같은데 그러니까 기어 2의 숫자는 많아진다는 뜻이죠. 자, 이렇게 됐고요. 이제 D1, D2 구했고 Z1, Z2 구해보겠습니다. Z1. DMZ에서 Z는 N분의 D가 되니까 Z1은 N분의 D1 모듈 주었으니까 모듈 4분의 160 160 구했으니까 Z1 이빨 40개 Z2는 80개 이렇게 되겠죠. 네. 그냥 읽어보면 너무 막막한데 써놓고 정리하고 도입을 한 다음에 차근차근히 했더니 풀리더라라는 얘기예요. 네. 문제는 다 이렇게 푸는 겁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차근차근 푸시면 됩니다. 자, 역시 잘 모르시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게 왜 C가 뭐고 이걸 왜 M이라고 합니까? 라고 하면 곤란하니까요. 이 앞에 시간 다시 넘어가셔가지고 공부를 해보시면 즉 평기어 2번 정도요. 2번 정도를 공부를 해보시면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을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문제까지 풀었고요. 세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피니언의 인수가 48개야. 피니언이 Z1인지 Z2인지는 잘 몰라요. 자, 일단 자, 이게 Z1이라고 해도 좋고, 자, 48, 기어의 인수가 92, 즉 작은 거는 48, 큰 거는 92입니다. 보통 이의 표준 기어가 서로 물려있다. 양축 사이 거리가 140일 때 기어의 피치원의 지름, 입고던의 지름, 이 높이를 구하시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요. 피치원의 지름이 D죠. 각 기어를 했으니까 D1, D2가 나오겠죠. 입고던의 지름 D51, D52가 있겠죠. 그리고 이의 높이 H를 구해라 라고 했습니다. 자, 기호를 씁니다. 이렇게. 자, 이번에는 그냥 A, B라고 첨자를 했습니다. 일부러. 책에 따라서는 A 기어, B 기어 또는 1번 기어, 2번 기어. 근데 A가 1이고 B가 2라는 뜻이니까 똑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주었습니다. 이렇게 줬어요. 자, 이거를 갖다가 정리를 해봅니다. 주은 걸 그대로 정리했어요. ZA는 48개, ZB는 92개, C는 140mm. 이때 DA, DB를 구하고 DOA, DOB를 구하고 H를 구해라 했습니다. 그렇죠? 이 높이입니다. 이의 전체 높이, 총 2의 높이. 그것은 이 끝 높이하고 이 뿌리 높이를 합하면 되겠죠? 이 뿌리 높이는 뭡니까? 상대방의 이 끝 높이에다가 틈새 이렇게 해서 쓰죠.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공식을 씁니다. 도입을 하는데요. 덮어놓고 쓰는 거 있죠? 덮어놓고 씁니다. 이거 피치, 원주 피치, 그 다음에 DMZ 덮어놓고 씁니다. 자, 그 다음에 가서 문제에서 준 거, 이거 C를 줬죠. C를 준 것을 써야 되겠죠. 무조건. 그리고 D0A는 이거 피치에다가 이 끝 높이 두 개를 더한 거고 A 더하기 B가 되겠죠. 이 끝 높이, 이 뿌리 높이. 이 부분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앞쪽에 공부를 다시 한번 보시면 됩니다. 3번, 평기어 3번, 4주차 1차식 거 다시 한번 보시고 오시면 좋겠고요. 자, 이렇게 해놓고요. 자, 이제 한번 구해봅니다. DADB, DMZ잖아요. 첫 번째 떠올리는 게. 그러면 DA를 구하려면 MZA 하면 되죠. 그러면 M 모듈을 안 줬죠? 그러면 ZA는 주어졌고 모듈을 안 줬네요. 그렇죠? 네, 모듈을 안 줬습니다. 그 다음에 피치는 파이 D M, 파이 D를 Z로 나눈 거고 이게 파이 M이 됐어요. 자, 그러면 피치라는 것은 뭡니까? 파이 D1을 파이 DA를 ZA로 나눠도 되고요. 파이 DB를 ZB로 나눠도 돼요. 그러면 DAZA를 알면 되는 거죠. 근데 ZA를
주었고 DA는 모릅니다. 몰라요. 모르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뭔가 하나가 풀려야 풀리는데 우리 아까 13개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이게 뭐였죠? 모듈이었죠. 모듈이 중요성이 눈에 보이느냐라고 물어봤었습니다. 자, 모듈이 중요해 보이는 거에 여기에도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축간거리 C는 2분의 DA, DB. 그러면 DA라는 것은 MZA, DB라는 것은 MZB입니다. 그죠? 그러면 축간거리 C는 문제에서 주어졌으니까 알고, M 모듈 문제에서 안 주었고, ZA, ZB는 문제에서 주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모듈 구할 수 있구나. 아, 모듈 구할 수 있다. 네. 모듈을 구해야 모든 공식에는 모듈이 들어가니까 문제를 훨씬 쉽게 풉니다. 그래서 모듈을 안 준 문제에서는 모듈을 반드시 구하는 습관을 길러야 돼요. 네? 이런 데서 구하면 좋겠지만 이런 데서 안 될 때는 문제에서 주어진 거에서 구해집니다. 자, 해보겠습니다. 축간거리 C는 2분의 DA, DB고 D는 MZA, MZB를 더한 거니까 MM 공통으로 묶으니까 ZA 플러스 ZB가 나오더라. 따라서 모듈은 크로스 곱합니다. 1분의 C니까 C는 1 곱하나 마나니까 M하고 ZA 플러스 ZB, 여기는 EC가 되겠죠. 양쪽을 ZA 플러스 ZB로 나눠주면 ZA 플러스 ZB분의 EC가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문제에서 얘네를 다 줬으니까 ZA 48, ZB 92 집어넣고 2 곱하기 축간거리 140 곱하기 집어넣어서 계산을 해보면 모듈은 2가 나옵니다. 2. 아, 이제 모듈 2가 구해졌어요. 이제부터는 일사천리예요. 자, 그러면 DA, DB는 뭘로 구해죠? DMZ, DM 모듈 2로 구했어요, 방금. MZA 48이죠. DB는 MZB잖아요. 네. 그럼 2 곱하기 ZB 92 해서 164가 되고 ZA는 96이 됩니다. 이렇게. 그죠? 예, 이렇게 구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끝 원의 지름을 구하라 그랬죠. 이끝 원은 피치원 지름에다가 뭐를 하죠? 이끝 높이, 반대쪽 이끝 높이 이렇게 해주면 됐잖아요. 즉 AA를 더해서 2A를 했습니다. 그랬죠? 근데 그 A가 모듈하고 같은 거죠. 표준이니까. 이거 표준이라 그랬으니까. 표준한 말을 안 썼어도 이렇게 합니다. 구하라 그랬으면. 따라서 D가, 자, DOA는 여기다 이제 첨자만 넣는 겁니다. 첨자만. DA 더하기 2A니까 2M. DA는 방금 96 구했으니까 96 집어넣고 2 곱하기 모듈 2로 구했으니까 2 집어넣어서 100mm가 되는 거고요. DOB는 DB 더하기 2A, 2M이니까 164, 2 곱하기 모듈 2 해서 168이 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네, 이렇게 구해져요. 자, 그 다음에요. 2의 전체 높이는 이 끝 높이 더하기 이 뿌리 높이. 근데 이 뿌리 높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이 끝 높이 더하기 틈새였죠. 그랬잖아요. 네. 따라서 이 끝 높이는 모듈하고 같고 틈새는 0.25 모듈로 한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1M, 1M, 0.25M 하니까 2.25 이렇게 되죠. 네, 그렇죠. 자, 모듈 2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도 모듈 또 있으니까 2 더하기 C가 0.25M, 0.25 곱하기 모듈 2를 합니다. 그러면 이게 0.5가 되죠. 그러면 4.5가 되겠죠. 그래서 2의 높이는 4.5mm 짜리가 만들어지고 피치원의 지름은 A, B가 각각 이렇게 되고 입구돈의 지름은 이렇게 되더라. 양축 사이의 거리는 140일 때 모듈은 2짜리로 만들어지더라. 이런 뜻이 됩니다. 이렇게 기호를 설계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차근차근히 생각하시면 되고 모듈에 대한 중요성, 그 다음에 이러한 순서대로 문제 푸는 방식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훨씬 쉽고 그 다음에 틀릴 걱정도 없고요. 그리고 재미도 있을 겁니다. 자, 세 번째 문제까지 풀었고요.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마지막 문제는 제가 일부러 전체를 다 냈어요. 자, 모듈이 3이고 Z1이 23, Z2가 45, 압력각 알파가 20인 한 쌍의 퓨전 기어를 설계하시오 그랬습니다. 단, 이 끝 높이 A는 모듈과 같도록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예. 그러면 우리 문제에서 준 것들, 모듈, Z1, Z2, 알파, 그리고 A, 이 끝 높이는 모듈하고 같도록 한다. 설계를 하라 그랬으니 13가지를 다 해보겠습니다. 13가지를. 그래서 천천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요. 원주 피치하고 피치원의 질은 먼저 해보겠습니다. 원주 피치, 이건 자동으로 쓰는 것들이었죠. 원주 피치. 피치원의 둘레를 2의 숫자, 파이 d를 2의 숫자로 나눠 썼습니다. 그렇게 나눴죠. 이렇게. 그리고 자, 이거부터 해보죠. 차근차근. 자, 원주 피치 구해봅니다. 파이 d1, z1, t1, t2를 안 줬으니까 이걸로는 안 된다. 근데 이게 파이 m이었죠. 왜? dmz니까 zz 없어지고 파이 m입니다. 파이는 3.14145고 m 모듈은 3으로 주었으니까 바로 산수식이 되는 거죠. 그죠? 파이 곱하기 3 하면 대략 9.43이 나옵니다. 원주 피치는 9.43mm겠죠? 네, 단위가 안 써져 있으면 mm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피치원의 지름 DMZ 수도 없이 했습니다. 이게 들어가서 이게 파이 m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자동이라 그랬습니다. 자동. 자, 피치원의 지름 자, T1 구해보죠. T1은 MZ1일 테고, Z1 구해줬고, MR니까 바로 구하고요. T2는 MZ2가 되니까 구할 수 있겠죠? 네, 역시 쉬운 산수가 됩니다. 모듈을 구했으니까, 이거 수식이 잘못됐네요. 네, 모듈이 3이니까 3 곱하기 Z23입니다. 제가 수정을 아예 하겠습니다. 이게 3이 되겠죠? 3. 이것도 모듈입니다. 이게 피치가 아니라 원주 피치였어요. 3이 되고 45가 되니까 이거가 얼마가 됩니까? 3이 69가 되네요. 69. 뒤에도 다 틀려있겠는데요. 잠시 제가 수정하고 이어서 다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타를 수정을 하고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DMZ에서 피치원의 지름 D1는 모듈 M3에다가 그 다음에 기어의 인수 Z1이 23 해가지고 69가 되겠죠. 69. 자, 그 다음에요. D2 보겠습니다. D2. 피치원의 지름 D2는 MZ, DMZ니까 모듈 3에다가 Z2는 45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3 곱하기 45 해가지고 135mm가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원주 피치는 9.43mm가 되겠고, 피치원의 지름은 각각 69mm짜리, 135mm짜리가 있겠다라는 뜻이죠. 이렇게 해서 세 가지를 구한 겁니다. 이렇게. 두 개의 항목 구했고요. 자, 이어서요. 이 끝 높이, 이 끝 틈새, 이 뿌리 높이, 총 이 높이, 이걸 구해보겠습니다. 그림으로 대략 연상을 했었죠. 자, 지금 이것은 앞에서 구했던 놈, 다시 써먹기 위해서 여기다가 표기를 해놓은 겁니다. 자, 이걸 한번 구해보죠. 이 끝 높이, A죠, A. 이 끝 높이 A. A는 뭐하고 똑같이 한다고요? 모듈하고 똑같이 한다고 했습니다. 이 끝 틈새 C죠? C는 얼마죠? 0.25m이죠? 즉, 모듈의 0.25배. 그래서 0.25 곱하기 모듈 3을 하면 될 거고, 이 뿌리 높이는 얼마입니까? 상대방의 이 끝 높이하고 이 끝 틈새의 합이죠? 그래서 A 더하기 C 이렇게 되는 겁니다. 총 이 높이는 다 같이 A 플러스 B가 되겠죠? 이 두께는 뭡니까? 피치의 절반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식은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림으로 보면 이 끝 높이는 모듈하고 똑같이 한다. 그럼 모듈이 얼마죠? 3이니까 이 끝 높이는 3으로 합니다. 그러면 상대방의 이 끝 높이도 3이고 틈새는 0.25m이니까 모듈이 3이니까 3 곱하기 0.25 이렇게 되면 되겠죠. 그러면 0.75가 나겠네요. 0.75mm. 이 뿌리 높이는 상대방의 이 끝 높이하고 틈새 0.75를 합한 거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3.75가 되겠네요. 네. 총 이 높이 여기는 3이고 여기도 3 여기는 0.75 그럼 얼마입니까? 6.75가 되겠죠. 이렇게 된다. 두께 2의 두께는 어떻게 된다고요? 피치의 절반이다. 피치는 얼마였습니까? 우리 아까 9.43이니까 이 두께는 이 9.43의 절반인 4.715가 되네요. 이렇게 됩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모듈하고 같아야 되니까 모듈이 3이니까 3이고 얘도 3이고 이건 0.25 곱하기 3이니까 0.75가 됩니다.
합한 거니까 3.75가 되겠고요. 그죠? 이 뿌리 높이는. 총 2의 높이는 여기다 또 3을 더해야지 6.75가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이렇게 기어의 사이즈에 대한, 크기에 대한 설계가 이루어지더라. 표준 기어인 경우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3, 4, 5, 6, 7번 전부 설계가 끝납니다. 이렇게. 모듈만 알면 다 끝나는 것들이잖아요. 모듈의 중요성이 그렇게 또 강조가 되겠네요. 자, 이어서요. 8번, 9번, 10번 구해보겠습니다. 8번, 9번, 10번. 자, 이거 문제 나왔던 거 그대로 들어가 있고요. 자, 8번, 9번, 10번 이끝 원지름 D5였죠? D5. 그 다음에 중심거리 C였습니다. 회전비 I죠? 이걸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끝원의 지름은 어떻게 되죠? P초원에다가 이끝 높이, 이쪽도 P초원에서 이끝 높이 하면 되겠잖아요. 이끝원의 지름이. 그래서 그와 같은 식으로 그대로 써보고요. 자, P초원의 지름에다가 이끝 높이 두 개를 하니까 A는 모두라고 갖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대로 갖다가 집어넣으면 되겠죠. 자, D51, D5는 D1에다가 이끝 높이 두 개. D1은 69였습니다. 69에다가 모듈 두 배죠. 3 곱하기 2 해가지고 75mm가 됩니다. 즉, 이 앞에 있는 거, 이것은 이끝원의 지름은, 피치원의 지름은 69였고, 이끝원의 지름은 75가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이 옆에 있는 이 기어요. 이 옆에 있는 이 기어는 그거의 피치원의 지름에다가 역시 모듈을 2배 해주면 됩니다. 이끝 높이를 2배니까. 따라서 D2가 135를 우리 앞에서 구했고, 여기에다가 2 곱하기 모듈 3을 해주면, 그, 2배 해서 141mm가 된다는 뜻입니다. 자, 중심거리 기억나시죠? 지름을 나눠주면 됩니다. 두 개를 더해서. 그래서 또는 MZ를 이용해도 됩니다. 그래서 그대로 갖다 넣어줍니다. 2분의 D1이 69, D2가 135 했더니 102가 나와요. 나는 이걸로 하고 싶다. 2분의 M 얼마죠 이게? 모듈이 3 곱하기 Z1 23 더하기 모듈 3 곱하기 Z2 45 해도 똑같이 102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중심거리가 구해지고요. 회전비는 원동의 회전수분의 종동의 회전수, 지름으로 한다면 바뀌고 이빨의 숫자도 바뀌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D2분의 D1을 해도 좋고 Z2분의 Z1을 해도 어차피 값은 같게 나옵니다. 이렇게. D2가 135, D1이 69였으니까 이렇게 해도 0.511, Z2가 45분의 23을 한다 하더라도 이 값이 나올 겁니다. 이렇게 해서 8번, 9번, 10번에 대한 게 구해집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마지막 11번, 12번, 13번을 가보겠습니다. 기초원의 지름, 기초원 법칙. 기초원 나오면 뭐가 기본이 되죠? P치원이죠. 어떻게 됩니까? P치원에다가 코사인 알파만 하면 됩니다. P치원의 P치에다가 코사인 알파만 하면 됐죠? 얘는 같은 거죠. 따라서 기초원, 베이스, B자가 붙는 기초원의 지름은 P치원의 지름에다가 코사인 알파만 한다. 그러면 기초원도 기호가 두 개니까 DB1이 있겠고 DB2가 있을 거예요. DB1은 D1 코사인 알파, DB2는 D2 코사인 알파, D1, D2는 이미 다 구했고요. 코사인 알파, 알파 값은 20도라 그랬으니까 그냥 산수가 바로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64.84 뭐 이렇게 나옵니다. 기초원의 피치는 피치원의 피치, 즉 원주 피치에다 코사인 알파만 하면 돼요. 피치가 얼마였죠? 9.43이었습니다. 9.43, 구해놨잖아요. 그래서 거기다 코사인 20도 했더니 8.86이 됩니다. 기초원이 9.43이고 피치원의 피치원의 피치, 원주 피치는 9.43, 기초원은 그보다 작아져야 되겠죠. 그 원이 안쪽에 있으니까. 그죠? 네. 아까 C를 맨 처음 들어 올리는 그 원이니까 더 작습니다. 피치가 더 작아져야 되겠죠. 원도 작아지니까. 자, 그 다음에 법선 피치. 법선 피치는 뭡니까? 기초원 피치하고 같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계산할 필요도 없이 그대로 8.86이 되겠죠. 네, 이렇게 나옵니다. 네, 정리를 하면 이와 같은 값이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해보면 피치 1번이나 2번이나 피치는 같을 거니까 피치 1번 기어의 지름 피치원의 지름 2번 피치원의 지름 1번 기어의
외부지름, 2번 기어의 이 끝지름, 입뿌리지름 해볼 수 있겠죠. 입뿌리지름 다 나옵니다. 이 끝 높이 3mm, 틈새 0.75mm, 이의 높이는 6.75mm로 만들고 이의 두께는 4.715mm로 만들어라 라는 겁니다. 축간거리는 102가 나올 테고 속도 B는 0.511일 거다. 자, 이렇게 가지고 이게 기어가 설계가 되는 거예요. 기어의 모든 것을 다 지금 담고 있잖아요. 정보를. 이렇게 하면 평기어가 설계가 끝난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번부터 13번까지 있는데 실제 우리가 중요한 것은 1번, 2번이 아주 중요했고 이런 것들은 시험 문제 아주 잘 나오진 않습니다. 주로 나오는 게 뭐예요? 중심거리 회전비 이거 나오죠. 그리고 법선 빛이 알아둘 필요는 있고요. 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새로이 배운 것은 별로 없어요. 네, 이해를 충분히 하시고 공부를 하시면 어떤 게 중요한지도 바로바로 보일 거고요. 그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 그리고 4번은 토탈 문제가 될 것 같고요. 자, 4주차 2차시 보고서를 내드리겠습니다. 역시 동일한 방식으로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기어 문제에서 입수가 30이고 모듈이 5이고 공구 압력각이 20도인 기어의 원주 피치, 피치 원지름, 기초 원지름, 법선 피치를 각각 구하시오. 자, 13개를 다 구하라고는 안 했습니다. 13개를. 그냥 이것만 구해봐라. 자, 그러면 역시 정리를 해야 되겠죠. Z30. 지금 이것은 한 쌍이 아니에요. 그냥 기어 하나입니다. 기어 하나. 한 쌍이란 말 없어요. 각각이란 말도 없죠. 네. 그래서 Z30, 모듈 5, 알파 20도. 이럴 때 원주 피치 P, 피치원의 지름 D, 기초원의 지름 DB, 법선 피치 PN을 구해요. 야, 법선 피치, 이거 법선 피치 헷갈려요? 기초원 피치하고 같은 겁니다. 즉, 원주 피치에다 코사인 알파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럼 이거 구하면 곱하기 코사인 알파 20도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그럼 이거 이제 공식 들어가야 되겠죠? 공식 도입을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두 가지는 자동이다. 피치, 원주 피치라는 것은 파이 D를 이수 Z로 나눈 거고 DMZ고 이게 들어가면 피치는 파이 M이 되더라. 여기까지는 자동으로 쓰고요. 자동으로 쓰고 문제에서 혹시 주어져 있는 식들 있는가 찾아보면 됩니다. 입수, 모듈, 자, DMZ, 알파 이렇게만 줬어요. 자, 그러면 이 안에서 이걸로 풀 수 있는지를 보죠, 이제 다. 네.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풀어집니다. 파이 D, 파이 M이니까 네, 피치 구해지죠. 네, 구해집니다. DMZ니까 구해집니다. 이거 알면 이거 아는 거죠. 기초원의 지름 아는 거죠. 피치원의 지름에다가 코사인 알파만 하면 되는 거니까 피치 알면 이거 아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배운 것을 정립을 잘 해놓으시면 얼마든지 헷갈리지 않고 문제를 푸실 수가 있다. 단 문제를 풀 때는 차근차근히 하시라라는 차근차근히 물론 실수도 할 수 있지만 차근차근히 하시면 그 다음부터는 자신감도 생기고요. 그리고 재미도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문제를 풀으셔가지고 보고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다음 5주차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